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에치스라인 그리고 이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에치스라인, 대만이 배제되나 한국도 이제 거론되고 있죠. 이란 2차전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를 지킬 수 없다면 파괴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프랑스 사르코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사르코지는 리비아를 파괴한 주범입니다. 이탈리아가 카다피와 이제 딜을 만들어서 이탈리아는 뭐 전통적으로 이 리비아와 우방국입니다. 자, 이제 리비아를 과거에 이제 침략해서 점령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우정은 이제 계속 유지해왔죠. 이 지중해를 가르는 이제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북아프리카에서 천연가스를 가져와서 자신의 경제를 재건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이탈리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르코지는 이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테러리스트를 풀기 시작했죠. 그들 방군머리 위에 수만 정의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아 내전은 시작됐습니다. 이 오바마는 처음에 이것에 반대했습니다만 사르코지에 설득당해서 결국 이제 리비아 폭격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바마는 이것이 자신의 최악의 실수였다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리비아는 생지옥이 되었죠. 이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뭐 중앙아프리카 이쪽을 자신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와 이제 이탈리아가 붙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이 사르코지가 프랑스 법원에서 5년형을 받았습니다. 리비아 파괴 때문이 아니고 그 이전에 카다피에게 수백만 불을 달라고 이제 요구한 뭐 그런 것 때문입니다. 대선 자금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이제 아르노 베르트랑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르코지야말로 독립적인 프랑스를 뭐 이제 EU에 완전히 어태치시키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준속국 정도로 만든 그런 인물이다. 이 아마도 리비아 파괴 작전에 미국의 이제 개입 이것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프랑스의 주권을 양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이제 아르노 베르트랑은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현대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강교하고 교활한 인물이죠. 사르코지가 5년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힌두스탄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미국인들이 니콜라스 케이지의 이제 스네이크 아이즈 이 영화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담겨진 플롯 이것이 너무나 이제 찰리 커크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피살된 인물도 커클랜드입니다. 찰리 커클랜드. 기이하죠. 미국은 이런 일이 참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심슨 만화의 어떤 플롯이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뭐 20년 뒤에 현실화되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음모론자들은 미국의 어떤 거대 세력이 이런 플롯을 꾸미고 그 다음에 실현시킨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이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런 음모가 담겨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메타 음모론입니다. 이 스네이크 아이즈, 이 영화 보면은 이제 찰리 커클랜드라는 인물, 이 인물은 국방부의 비리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사람, 이 사람이 결국 파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살범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짜죠. 실제는 국방부 내부의 이제 비리 혐의입니다. 뭐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뭐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미국 국방부 내 비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총알이 날라오고 목을 맞고 이제 뒤에서 이 니콜라스 케이지 뒤에서 쓰러지는 사람. 자, 이런 플롯 그리고 이런 자, 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이 영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프랑크푸르트가 멈추고 심각한 도발이죠. 특히 에스컬레이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이동하다가 멈추게 되면 사람이 앞으로 자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에스컬레이터 계단은 날카롭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반드시 수사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엔이라는 건 뭐 일종의 임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하려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이제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콜롬비아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그동안 이제 이 우익 정권이 쭉 유지되어 오다가 이 콜롬비아 내 사회주의 세력이 밀어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콜롬비아 정책이 극적으로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콜롬비아와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뭐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뒤집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타보 대통령은 어제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뛰어난 인종은 없다.
인종주의는 잘못된 내러티브라는 거죠. 그리고 신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신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았다. 신에 의해 선택된 사람은 모든 인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맹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자 문제 관련된 겁니다. 역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연설 직후 룰라 대통령이 다가와서 이 구스타보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 머리를 이제 이렇게 끌어안았습니다. 일단 뭐 이스라엘은 낙지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뭐 최근에 이제 한 30대 미국인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평생에 처음으로 아시아에 출장을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베트남과 이제 인도네시아에 갔죠. 회사 일로 갔습니다만 그 사회의 이제 분위기를 봤습니다. 뭐 베트남이야 뭐 미국과 뭐 틱틱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뭐 거리에 이 자카르타 시내에 반미 시위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핵심적인 이슈는 역시 가자 문제죠. 자신은 처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갈 때 반미 국가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가니까 뭐 그 주말마다 반미 시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자 관련된 문제. 이 인도네시아에서 뭐 이것 관련된 시위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 살면 사실은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모릅니다. 가자 문제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눈을 통해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이 자기가 90일 동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체험, 이것은 자신의 이제 이 영혼을 일깨워 주었다. 눈을 뜨게 해 주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 준 거죠. 그 이전에 미국에 있으면 그냥 미국이 세계 중심인 줄 압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가자 문제에 대한 해결 이것을 국제사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거죠. 최근에 한국 인터넷을 보면은 뭐 보수주의자는 100%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찬성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라도 이제 어긋나면은 반미주의자, 친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지지 청년층 75%가 이 가자 사태, 미국의 어떤 태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잡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찰리 커크 역시 영적인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지혜에 올라온 이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직접 미국 정부 내 뭐 군사 자산이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자산, 이 전략적 자산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미국에 이제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사실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이렇게 보고서로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놀란 거죠. 자, 결국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가? 미국의 전투 대비 태세 형편없다는 겁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는 여러 가지 이제 탈 것 이동 수단이 필요합니다. 비히클이죠. 자, 이 탱크, 장갑차 이런 전투용 비히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럭 이런 거죠. 이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전투용 비히클 중에 8%만이 컴뱃 레디하다. 그리고 이 뭐 트럭 이런 거 이제 물자를 운반하는 거 20%만이 미션 케이퍼블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8, 90% 정도가 이 수리,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 내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런 상태에서 고강도 전쟁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이제 한 2년 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에이브럼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에이브럼스 전차 약속을 하고 한 반년 정도 지나서 한두 대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러시아군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뭐 약속을 하면 그다음 바로 이제 전차가 뭐 몇백 대가 날아가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전차를 가져와서 창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거의 뭐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고강도 전쟁 수행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미국이 사실은 올해부터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 이 남진하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붙으면 미국이 패한다.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비웃고 욕하는 사람 천지였습니다. 미국은 11척의 항공모함이 있다. 가서 이 중국 해군을 순삭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부인하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 해군이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중국이 무인 잠수함,
이것은 단순한 수중 드론이 아닙니다. 이 수중 드론은 기능에 제한이 있습니다. 잠수함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드론이라기보다는 무인 잠수함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이것을 남진하해에 운용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아직 테스트만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이것을 남진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중국이 공식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해군은 이것을 탐지하고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중국 군사력이 계속 밀고 나오니 1도련에서 2도련으로 후퇴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서 신 에치슨 라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올라온 것은 일본 이제 신문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이제 여러 가지 중앙지들 한 곳의 보고서를 일본의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올렸습니다. 신 에치슨 라인, 만약에 대만과 한국이 배제되면은 일본이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한 제1방어선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이제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 일본에 막대한 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경제력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대만의 주요 기업들 그 안에는 일본 기업들의 지분이 아주 이제 그물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만은 엄청난 이제 일본의 자산이 투자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필수적인 거 바로 미군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 방어를 포기하게 된다. 이때는 대만이 통째로 이제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일본은 신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이제 특히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 만약에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한반도 그리고 이제 중국 이렇게 고대 세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일본이 이렇게 제1방어선으로 저지를 해야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야 우리가 이제 일본 지켜주는 집 지키는 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일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이 배제된다 그런 이야기는 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이 중국이 온전히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속국으로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늘 이제 그리고 20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해왔죠. 이 중국은 북한도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북한은 러시아와 이제 완전히 붙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이 중국의 영향권에 던져준다. 이런 생각을 미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한국 사람들은 주체적이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그때는 열심히 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 문제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만 주민 한 50%는 중국이 대만을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그래서 미국 내는 이제 의견이 갈리게 되는 거죠. 미군, 군사적인 입장에서 대만을 유지를 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대만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여기 어떤 군비 투자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은 당연히 대만을 지키자 이렇고, 그리고 미 의회 내에는 네오콘들이 있습니다. 혹은 리버럴 네오콘 세력도 있죠. 이들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강경파입니다. 그런데 벤스, 헤그세스, 엘브리지 콜비, 심지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 이 양반들은 대만 방어에 대해서 시큰둥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이것을 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지켜줄 것인가? 몰라. 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얼렁뚱땅 피해가는 거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하겠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 방위 전략에서 대만을 빼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을 이제 일본이 하는 거죠. 일본이 좀 이제 호들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먼저 꺼낸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럴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한미군은 일부 축소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어떤 이제 위험 구역에 있는 것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미군을 아껴서 그런지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이 중국 미사일 사정권 안에 이제 그대로 이 주한미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고 좀 이제 빠르게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사태가 터진다 그때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공군 위주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 기동군 이런 것을 넣고 또 이것도 이제 수송기를 이용해서 이제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붙박이로 있는 이제 주한미 육군 이것은 이제 후퇴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시아 지도죠. 중국이 계속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만과 남진하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국방장관이 헤그셋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국방부 장관 동진이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한국과 이제 일본에 이제 미군이 있고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런데 대만 그리고 남진하의 문제 여기는 넘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그세스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전략, 중국은 대만 그리고 남진하의 이쪽은 이제 자기 영역으로 굳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반도나 이쪽까지 넘볼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뭐 현재 내전 중이지만 뭐 온전한 친중 정권입니다. 미얀마를 통해서 이 벵골만으로 나온다. 그리고 파키스탄을 통해서 인도양으로 나온다. 이것은 조금 더 먼 이제 미래 과정이죠. 파키스탄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먼 미래고 미얀마와 남진하의 대만.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은 대만 반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만은 마이크로서킷처리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업체로서 미국의 핵심적인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많은 가장 많은 경제적인 지분을 가진 국가 바로 일본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있는 이제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이제 이 대만은 중국 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대만 내에 있는 경제적인 이권 이런 것은 확보하고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떤 군사적으로 대만을 독립시키려고 한다. 이때는 진짜 뭐 침공해서 그것까지 다 뺏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까? 현재로서는 대만을 방어 노선에서 이제 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이 대만 같은 경우 공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본이 좀 패닉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일본이나 미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현실 때문에 대만은 포기하되 대신 다른 곳에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겠다. 현재로서는 베네수엘라가 가장 이제 가능한 대상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 중국은 결코 이제 이란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미국의 앞마당입니다. 거기 가서 중국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정 정도 도울 수는 있지만 이 중국이 온전하게 베네수엘라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양보를 하는 거죠. 뭐 이런 한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필재 TV에서 뭐 이런 쇼츠가 올라왔는데 뭐 제가 쭉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엘버치 콜비는 미국이 초강대국이다 뭐 이런 것을 뭐 그 아니다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대만을 지켜줄 수가 없다. 대만이 군비를 뭐 10% 이상 GDP 10%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대만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엘버치 콜비나 헤그세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런 현실론에 입각해서 이제 정책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버리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두려워하고 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알졸라니 시리아를 점령한 뭐 전직 알카에다 아이시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참 믿기지가 않는 일이죠. 어쨌든 알졸라니 지금 뭐 미국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찰스 리스터라는 인물이 있는데 뭐 중동의 무슨 연구소라고 합니다. 만나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관련된 문제를 이제 알졸라니는 꺼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간간히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졸라니 뒤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이 한 방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뭐 아사드가 쫓겨났다 그래서 아사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가 시리아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자 이제 에르도안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아이시스 이제 이라크의 바트당 잔당들 이들은 2015년, 2016년에 이란과 러시아군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물론 시리아군도 있었지만.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이 아이시스 알카에다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주축은 투르크 테러리스트들입니다. 투르크족 일단 튀르키예 에르도안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이런 이제 투르크 테러리스트들 이들을 대거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바로 주축이죠. 이 튀르키예 내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드론 훈련 받고 첨단 무기도 다루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리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껄끄럽죠. 이 튀르키예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함께 튀르키예 뭐 이란보다도 사실은 튀르키예 군사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튀르키예가 본격적으로 영토 팽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 직계죠, 튀르키예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시리아를 두들기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상당히 알졸란이 그리고 뒤에 에르도안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타르를 이스라엘이 이제 폭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에르도안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물론 에르도안은 뱀입니다. 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음흉한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알졸라니는 이스라엘과의 문제 이것을 이제 미국 내에서 거론하고 아마도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 이것을 중단하라 뭐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직 아이시스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죠. 차, 이놈이 어떤 놈인가? 헤드차퍼죠, 헤드차퍼. 정말 이건 뭐 아이시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 뒤져보면은 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런 놈이 뭐 현상금 뭐 2천만 불인가요? 이 걸린 놈이 지금 뭐 뉴욕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죠.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자, 그리고 전 CIA 국장 페트라우스 장군입니다. 자, 이 양반은 특별히 알졸라니를 맞이하면서 이제 대담까지 나눴습니다. 자기가 알졸라니 팬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전직 CIA 알졸라니는 알카에다 아이시스죠. CIA 직계입니다. 직고봉이 지금 온 겁니다. 직고봉이 지금 시리아를 차지한 거죠. 물론 뒤에 이제 에르도안이 있습니다만 자, 이 참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잠은 충분히 주무시냐, 건강이 걱정된다. 나는 이제 당신의 많은 팬들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페트라우스 장군이 했습니다. 페트라우스, 자, 이제 러우 전쟁도 그렇고 이란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네오콘의 죽으로서 온갖 개소리를 떠들어왔던 인물입니다. 페트라우스 장군. 자, 그리고 지금 뭐 터커 카슨이 이제 9.11 관련된 방송을 올리면서 지금 뭐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터커 카슨은 단순히 제작한 이제 다큐멘터리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전방위적으로 9.11을 때리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9.11 은폐 세력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실제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용사들 그리고 9.11에 한을 품었던 사람들 뭐 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굉장히 큰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밑에 이제 전 이 이라크전 참전 용사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1 많은 신뢰를 무너뜨린 일련의 실패의 시작이었다. 자, 미국이 망가져가는 그 시초점에 9.11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 퍼스널한 문제다.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참전 용사들 상당수는 저희 미국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면서 자, 이제 9.11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정보를 흘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진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다. 기밀 해제를 촉구하고 있고 진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미래 세대가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이미 이제 9.11 때문에 쏘가서 이라크전 갔는데 미래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정부의 비밀주의 여전히 이제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진실은 공개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라크전 참전 용사가 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란 관련돼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란에 이제 하메네이는 자, 이 제재안을 걸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굴복을 요구하는 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대화가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전쟁으로 가기 위한 어떤 길을 닦는 겁니다. 경제 제재는 무조건 재개된다. 이란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든 하지 않든 경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이란은 뭐 그런 데 이제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이들이 뭐 이란과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왔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전쟁으로 가기 위한 어떤 길을 닦는 거죠. 로전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구는 이란에 압박을 넣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이제 아주 적극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란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네타니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런 데서 계속 이란을 헐뜯는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먼저 올린 것이 아니라 서유럽 주류 언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기사, 이란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속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란의 인권 상황 최악이다, 뭐 이런 기사를 올리고 있죠. 결국 2차전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킷 클라렌버그가 그저께 재미있는 글을 올렸는데, 어제 킷 클라렌버그가 이제 재미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MI6가 어떻게 이란에 대해서 끝없이 거짓말을 해왔는가, 핵 관련된 거, 우라늄 농축 관련된 겁니다. 과거 이제 2000년대부터 MI6는 끝없이 거짓 정보를 흘려서 뭐 이란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명분을 만들어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뭐 이건 웃기는 일입니다. 상습적인 절도범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절도를 했다. 이것을 밝히는 게 이것은 뭐 동무 반복이죠. MI6는 그 자체로 거대한 거짓 선전 도구입니다. 그래서 MI6가 거짓말을 하는 거면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확실한 거, 2003년까지 이란은 이제 우라늄 농축을 하고 핵무기를 만들려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메네이는 자 이제 이란의 뿌리 페르시아, 여기 이제 조로아스터교죠. 소위 말하는 배화교라고 부릅니다. 불을 배척하는 거죠. 자 이런 종교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동결시킵니다. 핵 프로그램 이것을 동결을 시키죠. 그리고 NPT 가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IAEA 사찰을 받아들이고 룰을 준수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2003년까지 진행된 것. 자, 이때까지 진행된 것을 폐기하지 않고 동결한 상태로 키핑하는 거죠. 이것은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자, 이것을 근거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MI6가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들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키 클라렌버그 치고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원하는가?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고 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면 하고 뭐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타냐후는 지금 이제 정치적인 위기, 이제 국내적인 정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넓게 봤을 때 뭐 이제 그레이트 이스라엘을 만드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이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핵 보유국은 이스라엘 이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가지게 된다. 이때는 이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자, 이런 뭐 절박한 상황인데 만약에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2차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내부 상황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회 내부의 구성원들이 지금 이제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탈하기 시작한 거죠. 이 토마스 키스가 올린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크랙은 어디에서든지 목격된다. 가족들이 자 이제 집과 재산을 팔고 지금 해외로 떠나고 있다. 영국으로, 미국으로 원웨이 티켓, 이제 편도 티켓 끊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뭐 대학생 이런 애들은 갑자기 대학 다니다가 미국 대학으로 편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탈을 하는 겁니다. 사회 내부의 이탈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 심리적으로 붕괴되고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틀러 정착민들 역시 뭐 비명을 지르고 있고, 이 장관들은 그냥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고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란과의 12일간 전쟁 이후 GDP가 5%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경제 전체 100이면 거기서 5%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이 정도로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네타니도 이제 절박한 상황입니다. 리쿨당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큰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명해진 닉 푸엔티스, 원래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히 가자나 이스라엘 관련돼서 매우 비판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각종 이제 배닝, 뭐 섀도우 배닝 당하고 그랬는데, 이 찰리 커크 죽음, 그 이전에 이제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닉 푸엔티스와 그리고 찰리 커크, 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한 적이 있죠. 알렉스 존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 그래서 좀 유명해졌는데, 이 알렉스 존스 방송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란과 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펄스 플래그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한다. 물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만 5%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에 만약에 어떤 일이 터진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 경우는 미국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고 또 이제 참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강도 지상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닉 푸엔티스는 이런 경고를 했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터커 카스는 다시 이 굴리를 꺼내들고 있죠. 조금 이제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뭐 그런데 음모론적이든 뭐 현실론적이든 뭐 가능성, 불가능성 이런 거 다 뭐 따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 이익이 그리고 네타니가 있을 때 이때가 아니면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한다. 이것은 좀 상상하기 힘들어집니다. 분명히 미국 내에는 이란과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제 훨씬 큽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이란과 대화로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다른 전쟁은 또 반대하지만 이란과 전쟁은 또 이제 고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찰리 커크도 몇 달 전에 이란 폭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반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를 내고
대화를 중단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찰리 커크가 또 지금 뭐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불길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